해외에서 한국어 책을 읽고 싶었지만 구할 수가 없어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투입니다. 저는 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호주월 가기 전에 이런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평화로운 호주 공원에서 책을 읽고 싶다. 출국 전 해리포터 책을 구매해 들고 갔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에서 독서를 했죠. 산뜻한 분위기에 취해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곧 발생합니다. 다음에 읽을 책이 없네? 해외 살이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해외 살이에 특화된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답은 전자책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눈 아프고 읽기 힘들 것 같으신가요? 물론 연구에 따르면 종이책이 전자책에 비해 내용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종이를 넘길 때의 촉감과 종이책의 시각적 효과가 뇌에 더 자극을 준다고 하죠. 그렇다고 전자책이 아무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특히 예비 5월러 같이 해외 살이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요. 여행을 가든 5월을 가든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는 전자책의 장점이 모든 단점을 커버합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요. 해외 살이 하실 분들을 위해 한국어 전자책 무료로 보는 방법에 대해 5단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무료 전자도서관 어플 받기. 3대장 전자도서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북커스, 알라딘 전자도서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책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없다면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각 도서관별로 특징을 살펴볼까요? 알라딘 같은 경우 반납 후 모든 기록이 사라집니다. 포커스는 하이라이트와 메모가 앱에 남아있습니다. 교보문고는 둘 다 안되지만 캡처로 중요한 부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이 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보문고와 포커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2단계, 소장형, 구독형 전자도서관 차이 알기.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소장형과 구독형으로 나뉩니다. 소장형 도서관 특징은 이렇습니다. 특정 전자책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영구적으로 소장하는 방식입니다. 소장한 권수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서관마다 2권에서 5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기에 웨이팅이 존재합니다. 구독형 도서관의 특징입니다. 도서관이 출판사 또는 플랫폼과 계약하여 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계약한 한도 내에 무제한 대출이 가능하므로 웨이팅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 도서관별로 다릅니다. 계약 종류, 월별 예산 소진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원하는 책 찾기. 회원가입하기 전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구글에 별하에 웹러브를 검색합니다. 원하는 책을 검색합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도서관 목록이 있나 확인합니다. 있다면 회원가입해서 앱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산다면 강북구 전자도서관 검색, 강남구에 산다면 강남구 전자도서관 검색,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교보문고가 구축한 전자도서관 목록입니다. 학교, 기관, 도, 시에서 운영하는 곳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4단계, 회원가입 방법. 보통 지역 도서관은 해당 거주민에게만 대출을 해줍니다. 전자도서관도 같은 방식입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번호가 필요하기에 해외 나가기 전에 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출을 허가해주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도서관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 도서관에 가입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초, 중, 고, 대학교 다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인가요? 그렇다면 서울시민카드 앱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도서관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속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 통합도서관에 가입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이름, 교육청, 도서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 해외 거주자를 위한 독서 전략. 해외 살이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전자책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사 갈 때도 짐도 되지 않고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 무료 전자도서관에 대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간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기 있는 책들은 웨이팅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예약하면 2주 이상 기다려셔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신간책은 한 달이 지나야 전자책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출판사가 매출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밀리의 서재 같은 유료형 구독형 서비스라면 모를까? 무료 전자도서관에 들어오는 것은 책 판매량이 정체될 쯤입니다. 약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신간보다 스테디셀러 책을 읽자. 히, 책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예를 들어 데일 카네기의 인간경계론, 빅터 플랭크, 죽음의 수용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들은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레전드 저서부터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전자책 대출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별하해 웹사이트에서 검색합니다.
둘째, 내가 빌릴 권한이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서 대출합니다. 셋째, 원하는 책이 없으면 구독제 서비스, 밀리의 서재 혹은 윌라에 있나 살펴봅니다. 넷째, 없으면 전자책을 구매합니다. 다섯째, 전자책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다른 책을 찾아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제 해외 어디를 가든 독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종이책이 주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눈도 덜 아프고 머리에 내용도 잘 들어오고요. 거기다 작가님들에게 인쇄 수입을 주어 출판 산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는 한국어 종이책을 접하기가 쉽지 않죠. 이사 갈 때도 부담이 되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살이에 독서를 더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계속 성장하길 원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